다음 달 2일 문을 여는 조계사 구립선제 어린이집은 불교계 보육시설의 모범 모델로서 한국 불교의 새싹을 육성하는 데에 운영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열린 조계종 화합과 혁신위원회 2차 토론회에서는 출가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단일 행자교육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순국선열 추념탑에서 애국열사들을 기리는 전통 영산제 의식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니문이 100여 년 만에 디지털 기술로 복원되면서 사라진 불교 문화재도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구립선제 어린이집이 우수한 시설과 교사 인력으로 다음 달 2일 문을 열 예정이어서 불교계 보육기관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제 어린이집 운영 방향도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새싹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새싹 포교 1번지로 거듭날 한국 불교 1번지 조계사의 설계도가 완성됐습니다. 사찰의 오랜 준비와 노력 속에서 개원을 눈앞에 둔 구립 선제 어린이집. 마치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이른바 키즈 카페를 보는 듯합니다. 네, 여기는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 3세 아이들이 생활할 공간입니다. 이렇게 밖은 강화 유리에 안으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크릴 유리를 한 번 더 설치했는데요. 밖을 보시면 조계사 대웅전과 연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은 원아들을 상대로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명상, 다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조계사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우수 식자재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면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환경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개원을 앞두고 진행된 보육교사 공개 채용 과정에선 교사들의 인성을 살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에서 최소 3년 이상 영아를 돌본 이들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영아 경험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서 영아 한 곳에 면전을 계셨는지 이런 부분 이직 사항을 제가 조금 더 꼼꼼히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면접 전에 저희가 인성 테스트를 거쳐서 먼저 이제 면접을 보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계사 어린이집은 직장 생활로 바쁜 맞벌이 학부모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에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불교계 보육시설로는 드물게 철저히 학부모 편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래 한국 불교를 향한 주지 지연 스님의 원력이 어린이집 구석구석에 담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조계사의 주인이 된다면 10년, 20년 이후에 조계사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신도가 있을 수 없고 청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달 2일 개원할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은 불교의 밝은 미래를 밝혀줄 새싹 포교를 향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 위원이자 부산 여여선언 선언장 정여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함께 더불어 살면 향기롭고 아름답게 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여 스님은 기해년 하한거를 마치고 불자들과 함께 참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때묻지 않는 연꽃같이 맑은 마음이다라는 걸 일깨워주고 또 자기를 보는 수행을 꾸준히 함으로써 점점 본성에 입각한 삶을 살게 되고 정여 스님은 김천 수도암과 하동 쌍계사 등 오랜 선원 생활을 마치고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와 부산시 불교복지협의 회장 등 부산 포교의 중심에서 20여 년간 활동해왔습니다.
조계종단의 혁신과 미래 설계를 주도하고 있는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탈종교화 시대 한국불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단일 행자교육원을 설립해 출가자 감소에 대처하고 간화선의 현대적 진화 등을 통해 조계종이 이른바 글로벌 명상종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받았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연 100년 후에도 조계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조계종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라운드 테이블 2차 토론회의 핵심 화두입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탈종교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비단 불교뿐 아니라 국내 종교, 글로벌 종교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중 시민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종단의 제도를 통해서만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괄벽 발상은 마땅히 비판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불교가 미래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선 우선 현대인들이 종교를 찾는 실질적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다수 현대인들이 자신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를 찾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대인들의 신행 목적과 성향에 맞춰 불교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으로 명상이 거론됐습니다. 명상의 본질이 불교에 가장 가깝고 자신이 삶에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종교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비단 그게 종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명상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마음운동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은 불교 명상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오롯이 전달하는 것을 조계종의 미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종단에서도 간화선 수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불교의 여러 수행법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획득하고 있는 노하우를 굉장히 빨리 이렇게 좀 가져올 필요가 있고요. 그게 플러스 조계종 고유의 또 아이덴티티를 추가해서 이거를 현대적인 문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교계 출가자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단기 출가, 은퇴 출가 제도의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단기 출가 제도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면은 진짜 스님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어떤 성품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 2년, 3년, 1년 아니면 6개월이든지 들어와서 스님으로서 이제 그때는 행자도 아니고 이제 사민이도 아닙니다. 정식 스님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게 하고요. 또 단일 행자교육원 설립을 통해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수행과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폐쇄적 문중 개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찰에서 오는 모든 행자들을 단일한 교육을 시키자 이거죠. 단일 행자 교육원을 설립하자는. 단일 행자 교육원을 설립하면 폐쇄적 문중 개념이 소멸됩니다. 행자가 오면 이 행자가 누구의 스승이고 그래서 스승과 제자 간에 문중이 형성되고 문중과 문중 간에 갈등이 되고. 화합과 혁신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의제와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 같은 토론회는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단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불교 성전 편찬 작업에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불교 성전 편찬 추진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기획위원, 전문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추진위는 박영동 동국대 4대 부속여고 교법사를 기획위원으로 조계종 전 포교국장인 중앙종회 의원 원묵 스님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또 동국대 철학박사 휴담 스님과 도문 스님, 은유와 마음연구소 연구원 효신 스님, 이진영 동국역경원 연구원, 권기찬 포교연구실 연구원도 전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했습니다. 추진위 상임위원장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종단본 불교 성전은 이 시대의 정서를 담아내야 한다며 단순한 책 한 권 발행을 넘어 계층별 성전 발행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자비 나눔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이 청취자들의 정성 어린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강동훈 방송본부장은 마포본사 3층 법당에서 서운호, 김윤옥, 윤창준, 조윤창 가족에게 거룩한 만남에 답지한 성금 2,92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7월 4차례 방송에서 소개된 이들은 각각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과 유방암, 심근경색, 차지 증후군 등을 앓으면서 막대한 치료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중파 최장수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은 지금까지 모두 120억 원가량의 성금을 전달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참회와 법적 배상을 거듭 촉구하고 해외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 옛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피해자와 희생자를 추모하는 법고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401번째 정기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1992년 처음 시작돼 27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수요 시위는 조계종의 사회노동문제 전담기구인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네덜란드계 호주인으로 집회 하루 전 9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얀푸르 오엘은 할머니를 추모하면서 집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부끄러움과 참회를 모르는 아베 정권에게 깨우침을 주는 법고를 울린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끄러움과 참회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참회를 모르는 아베 정권이야말로 짐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회에는 스님들과 조계종 종무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함께 잘못된 과거를 바로 세우자는 연대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들은 우리 스스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이자 살아있는 역사라며 일본 정부의 참회와 사죄, 법적 배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은 사회국장 해청 스님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친일 인사들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참회와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 불교계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운영과 정기 수요 집회 주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불교계는 다양한 추모 법회나 의식으로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이들을 돌아보고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촉발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항일운동의 상징인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순국선열 추념탑에서 애국 열사들을 기리는 전통 영산제 의식을 펼치기로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전합니다. 민족순환의 역사를 간직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순국선열 추념탑. 높이 22.3m, 좌우 40m 길이의 순국선열들의 항일 독립 활동상을 형상화한 모습과 기록을 담은 이 대규모 상징물 앞에서 1992년 건립 후 처음으로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추념탑에서 조국 광복 화신들의 늑설 기리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추모 위령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대통령들께서 편하게 쉬시는 장소로만 운영돼 오던 것을 정말 저희 비구니 스님들이 다 결집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일이니까 좀 허락해 주십사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어머니의 마음도 있고 또 가족의 마음도 있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을 곁에 두고 있는 순국선열 추념탑은 헌화와 분향 등의 개별적 참배는 이루어졌지만 문화 행사의 장으로는 단 한 차례도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불교예술 영산제를 주무대로 순국선열 후손과의 토크 콘서트, 판소리 전통 공연, 뮤지컬 갈라쇼 등 수준 높은 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산제 이수자와 전수자 비구니 스님 50여 명이 무대로 나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증손자 이항정 씨와의 대화 마당이 펼쳐집니다. 영산제는 그 부처님 당시에 영축산에서 행해지던 그 영령을 위로하는 그런 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산제로 이런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순국을 하셨고 또 애국을 하다 돌아가셨고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제의식이죠. 행사 시작에 앞서 가사 장삼을 갖춰 입은 스님 100여 명이 무건 속에서 애국 열사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로 해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는 지난해 말 현중 스님 회장 체제로 개편된 뒤 호주에서 열린 세계 여성 불자 대회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오는 11월 인도에서 전국 병원 불자연합회와 함께 의료 봉사를 하기로 하는 등 활동폭을 부쩍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전국 투어를 해서 자체 성금도 모으고 또 그거로 다 함께 하는 전국 비구니들이 동참을 한 분, 두 분 하셔서 더 많이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일에 힘을 얻게 됐고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항일운동의 상징 공간에서 영령과 유족을 위로하는 것은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서울 4대문 가운데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된 도니문, 일명 서대문이 104년 만에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유산이 첨단 IT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불교계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과 함께 서울을 지키는 4대문 가운데 하나인 도니문. 지금의 서울 정동 사거리에 있었던 도니문은 서쪽에 있어 예전부터 서대문으로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915년 일제가 전차 궤도를 놓는다는 이유로 철거해 서울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서울 도니문이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104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교통과 비용 문제 등으로 실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니문을 되살려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은 명소나 문화유적지 등을 직접 가보지 않고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체험하게 해주고,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대형 화면에 펼쳐진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실제 다시 세워진 것처럼 도니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용 앱을 깔고 정동 사거리에서 실행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도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정동 사거리에는 가상현실 VR로 도니문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유산들이 최첨단 과학기술의 옷을 입고 새롭고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이 중심이 되는 게임, 영화, 특수효과 이런 쪽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더 큰 산업은 전시, 공연, 관광, 공예, 문화유산 다양한 분야가 이제 문화산업 분야로. 이에 따라 불교계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불교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 기술 등의 문화 콘텐츠의 보고인 불교가 접목되면 불교의 대중화와 포교 활성화, 새로운 불교 문화 사람의 등장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그 현실과 또 테크놀로지로 구성을 하는 또 가상현실과의 조화와 어떤 연계는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산업적인 측면이나 어떤 또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가지고 사회적인 측면 또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불교 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보급은 우리 문화 콘텐츠의 영역을 한층 넓히고
불교문화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불교문화 체험 기회를 늘리고 포교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국악과 판소리, 전통 무용 등을 포괄하는 전통공연 예술 분야는 언제부턴가 대중의 무관심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이들 예술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통예술 분야 공연 관람률은 전체의 9.3%, 영화, 뮤지컬, 연극 등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전통공연 예술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정부 정책이 발표되곤 하지만 대부분 시설 확충이나 문화 향유증 확대 등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이른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은 뒷전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마련한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전통공연 예술의 현안 및 진흥재단의 역할, 또 민간 분야 육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전통예술인들이 마음 편히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통공연 예술을 폭넓게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통공연 예술 관련 특별법의 입법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현대공연예술은 음악, 무용, 연극 등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전통공연예술은 그저 국악으로만 정의되어 있어서 현대공연예술에 비해서 진흥 및 지원 비중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대에 발맞춰 작품을 창작하고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창작 거점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끊임없이 여러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전통을 연결하는 토론회를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물론 신동근, 이동섭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예술 공연이 이렇게 소외되고 찬밥 신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국회의원으로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저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전통 문화예술인들의 처우 개선과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현대의 정신을 투영하기 위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대중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BBS 뉴스 김현교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폭염 속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광주 정광고 학생들에게 햄버거를 대중공양했습니다. 광주 정광학원 이사장이기도 한 덕문 스님은 화엄사 국장단 스님들과 함께 3학년을 비롯해 1, 2학년 교실을 직접 찾아가 간식과 음료수를 전달하고 응원했습니다. 특히 2020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을 90여일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의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광주 유일의 불교 종립학교인 광주 정광고는 올해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햄버거와 음료를 선물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이 가야불교 연기 사찰인 경남 김해 은하사에서 가야문화와 함께하는 첫 번째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산사음악회와 함께 칼럼니스트 조용헌 박사 초청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음악이란 것을 통해서 제가 아까 생각하기를 이 전혀 다른 어떤 뭐 없이 이 음악 하나면 전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겠구나. 이 연주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산사음악회는 효강 스님과 김성기 교수, 성악가 이수정 씨의 무대가 이어졌고 조용헌 박사는 은하사와 관련된 문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천연기념물 기념메달 5번째 작품으로 순천 송광사 천잠 쌍향수 메달을 선보입니다.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만든 이 메달은 은메달과 동메달로 구성되며 오늘 27일부터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합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함께 덕수궁 함령전 앞에서 동화음악회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를 다음 달 19일부터 오늘 22일까지 엽니다. 이 작품은 최은옥 작가가 쓰고 오정택 화가가 그렸으며 예약은 다음 달 2일부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경북 칠곡군은 오늘부터 오늘 25일까지 칠곡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등에서 제8회 세계 인형음악극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인형의 꿈, 환상 속 여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8개국 15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인형극을 선보입니다. 내일은 24절기 중 하나로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시작됨을 알리는 처서입니다. 벌써부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불교계의 가을 축제가 기다려지는데요. 다음 달 서울 동국대에서는 불교 교리를 배우며 체험하는 나란다 축제가 10월에 강남 봉은사에선 다도 경연대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가을밤 전국 사찰에서 이어질 산사음악회 참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8월 22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